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볼까 하다가 드로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로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손을 풀 때 이제 드로잉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되게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저는 보통 이제 러프 스케치라고 하죠.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어떤 상상이나 이렇게 영감들이 왔을 때 그것을 흐릿하게 되게 거친 선으로 빠르게 그려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듬는 작업을 원래는 해가고 꼼꼼하게 스케치를 뜯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기점부터 어느 정도 형태가 보이면 라인을 정말 정교하게 따기보다는 그 형태 안에서 바로 이제 그림을 갖다가 스캔 뜨고 거기서 이제 바로 컴퓨터에서 채색을 바로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라인도 바로 컴퓨터에서 따버리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케치북 같은 거에서 바로 이제 뭐 연습장이나 이럴 때 드로잉 하고 나서 거기서 바로 펜으로 이제 되게 정교하게 그림을 어렸을 땐 땄었는데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서도 이제 똑같이 그리고 수정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로 주로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략한 드로잉이나 구성만 연필로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뜬 후에 바로 이제 컴퓨터에서 채색이나 라인 작업도 동시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제가 기분에 따라서 바로 컴퓨터에서 드로잉을 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필 드로잉을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림의 영상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봤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녹음을 하랬더니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멀티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멀티가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드로잉을 따는 거를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를 먼저 이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녹화를 하고 나서 이제 따로 이제 한번 녹음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복 입은 여성을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했고요. 아침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작업하고 나서 드로잉을 한번 연필로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좀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요. 저는 약간 좋아하는 여성상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강아지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착하게 생긴 느낌? 그리고 약간 강아지상이지만 이제 인상이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있는 그런 사람을 되게 선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여성상의 약간 가깝게 그림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남자를 그리든 여자를 그리든 약간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의 형태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림 그릴 때 좀 재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저는 이제 틀부터 전체적으로 잡아봐요. 어떤 느낌으로 한번 그릴지 머릿속에 떠올렸다가 그러니까 상을 잡는다 그러죠.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상을 이렇게 전체 형태로 이렇게 어설프게 흐릿하게 한번 잡아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라인을 정리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복을 입은 여성을 이렇게 떠올렸는데 좀 단아하면서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손을 풀 겸 그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그림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시는 분들께서도 이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채널에 와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작가니까 그림을 제가 처음 그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생각보다 사실 그때는 이게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15살 때부터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보려고 시작을 했지만 그때 정말 주변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원도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도 뭐 그때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혼자 독학했어요.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토샵 3.0? 예전에 엄청 옛날 버전이 있어요. 포토샵도 막
뭐라 그러지? 픽셀 작업 막 할 정도로 정말 되게 예전 버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타블렛이 없어서 이렇게 마우스로 처음 이렇게 채색을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영어로 된 이렇게 메뉴 보면서 이게 무슨 기능이지?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해보면서 막 만지면서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 한 3학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포토샵도 역사가 참 깊죠. 네,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림을 처음 접할 때 저는 정말 재능이 없어서 그림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재능이 정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의 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넌 진짜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 좀 다른 일을 알아보면 어떻겠냐. 제가 이제 학원을 나중에 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중3 때 정도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원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주셔서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제 혼자서 그렸던 연습장 그런 걸 들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들은 그림을 빠르게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해라. 뭘 바라느냐.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작정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연습장 펴놓고 원래도 그림을 그렸지만 더 무작정 막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좋았던 거는 저 혼자 그릴 때랑 그런 학원을 가서 그릴 때는 확실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약간 미묘한 경쟁의식도 느껴지고 전 어렸으니까 저 형들 누나보다 더 잘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일으켜지더라고요. 근데 뭐 현실은 정말 못 그렸죠. 저는 뭐 거의 눈밖에 못 그렸기 때문에 뭐 얼굴을 그리는 법, 이런 골격을 그리는 법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그때 해부학 그 책을 보고 그때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좀 확실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무리 물어본다 해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하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대로 머리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선긋기 연습을 그때는 엄청 학원에서 시켰거든요. 일자로 막 이렇게 그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켜서 그거를 혼자 일어나면 나는 10줄을 긋고 학교를 간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에 혼자 그거를 이렇게 막 집에서 일어나면 막 무슨 돛 닦는 사람처럼 연습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붓으로 막 이렇게 천천히 막 이렇게 먹 긋듯이 이렇게 일자로 막 되게 잘 그어보려고 막 자를 안 쓰고도 일자로 막 잘 그어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연필 드로잉을 그때 이제 연필을 본격적으로 이제 HB를 쓸지 B를 쓸지 B도 단계가 뭐 1, 2, 3, 4에서 뒤로 좀 진해지죠. 저는 원래 HB 연필을 이렇게 필기할 때 쓰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근데 학원을 갔더니 B 연필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뭐 사비 연필을 많이 쓰죠. 소묘 드로잉 같은 거 할 때. 근데 너무 진하고 막 제 느낌에는 흑연이 막 너무 갈라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퍽퍽한 연필을 왜 쓰지? 막 그땐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느낀 거는 강도에 대한 부분을 연필을 흐린 것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진한 것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힘을 써서 이제 그렸을 때 가장 편하게 나오는 연필이 사비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사비를 주로 썼고요. 사비 연필 자체가 이렇게 썼을 때 정말 맘먹은 대로 약간 강도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두께감도 나오고 어떤 획에 대한 그리고 쓰다 보면 한쪽 이제 연필면이 이렇게 연필이 있으면 쓰다 보면 이렇게 뭉툭해지기도 하지만 옆으로 뉘었으면 이제 날카로워지잖아요. 이게 비침이. 그러면은 이 날카로워진 면으로 다시 섬세한 드로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비를 쓰는 것은 되게 큰 이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드로잉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연필 드로잉을 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아이디어 드로잉을 뭐 노트하거나 이럴 때는 펜으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뭐 다양한 뭐 스테들러도 쓰기도 하는데 사비 연필 자체만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비를 쓰면은 확실히 그림 그릴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드로잉을 만약에 연필로 좀 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사비를 쓰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배우시는 많은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작가를 꿈꾸는 이제 친구들도 있겠죠. 그림 그릴 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떠올리는 어떤 이제 상상이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많이 노트에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놓으려고 해요. 특히 저는 재밌는 장면 같은 걸 떠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장면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거를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항상 이제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요즘 이제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도 이제 펜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있으니까 너무 좋죠, 세상이. 그런 거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연습장에다 바로 연필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디어는 약간 휘발성이 세요. 그러니까 기억을 계속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순간에 재밌었던 어떤 요소나 그런 이때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순식간에 무슨 사라져서 나중에 그냥 그 생각의 끈을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떠올렸을 때 무조건 그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야케 하야오 그 감독님이 말했죠. 약간 아이디어는 낚시하는 거 비슷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힐 때도 있지만 빈 깡통이나 쓰레기가 건져 올려질 때도 있다. 이제 그런 재밌는 예시처럼 아이디어를 기록해 놓으면은 어떨 땐 정말 빛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땐 약간 그때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지?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좀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모여 있는 거를 나중에 이런 이제 드로잉 연습을 하거나 손을 풀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으로 연결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드로잉을 하는 거를 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법을 제가 느낀 경험은 드로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드로잉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덜 된 것부터, 레벨이 예를 들면 0부터 10까지 딱 해볼게요. 그럼 0은 정말 러프한 거고, 1은 형태가 살짝 보이는 거고, 뭐 2, 3 갈 때부터 좀 선명해진 나갈게요. 10이 완성도고, 그럼 저는 2, 3 정도까지 그리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에 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아이디어 스케치 비슷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스피드 드로잉이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가 생각한 어떤 상을 이제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드로잉에 대한 부분을, 형태를 잡는, 그러니까 전체 구성을 잡는 드로잉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이 하얀색 백지에 그림을 처음 그릴 때 생기는 그 긴장감 있죠. 이거 그림을 어떻게 잡아가지? 이런 긴장감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익혀져 있기 때문에 좀 숨쉬듯 처음부터 이제 도화지 종이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태를 되게 원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림을 못 그렸댔잖아요. 그러니까 흰 종이를 딱 바라봤을 때 그림을 약간 채워나가는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게 어느 날 약간 두려워지기도 하고, 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니까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사람이 좀 주눅든다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로잉을 쭉 이제 하시는 장면들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틀을 잡으면 이렇게 하나씩 요소들을 진하게 색을 메워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채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품 작품 만든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품 작품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드로잉 하는 어떤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고 연습을 해놓으면은 그런 게 생기죠. 완성을 했을 때 사실 한번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겠다라고 대략 염두가 되죠. 드로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을 완성했을 때 채색이나 분위기가 나겠다를 대략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연습을 많이 해두는 거죠.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완성품에 대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긴장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이제 저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연습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생각해서 압박감을 받기보단 그림을 좀 더 재밌게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어떤 스타일이 구축이 되면 그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그렇게 그림을 좀 즐기시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프로가 되고 나서 즐긴다는 표현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좀 틀리지만 그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찾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법에 대한 거든 자신의 마인드든 자기만의 방식을 꼭 찾으시면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렇네요.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처음에 오랜만에 저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과거 때 나는 그림을 이런 걸로 되게 재밌게 느꼈구나. 네, 그래서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화는 여기까지고요. 사화 때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또 봐요.